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여정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야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주체 103 2014년 11월 7일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나 정성제약 종합공장을 찾으시어 인민들의 건강 증진에 적극 이바지하는 질 좋은 의약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 주셨습니다. 2014년 11월 7일 경야한 원수님께서 우리 공장에 오셨을 때 당시 공장은 생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책감으로 우리가 머리를 들지 못하고 있는데 경야한 원수님께서는 약품 생산을 정상화하게 한 이 대책을 세워주자고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영대의 자학을 찍으신 정성제약 종합공장은 군인들과 인민들이 건강 증진을 위해 우리 장군님께서 남기신 애국유산이라고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우리식의 효능 높은 약품들을 더 많이 연구, 개발, 생산해서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가닿게 함으로써 우리 장군님의 영도 업적을 길이 빛내야 한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경야는 최고리 용도자 동지께서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월성을 더욱 높이 발扬시키고 제약공업을 발전시키는 데서 정성제약종합공장이 맡고 있는 임무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모두 풀어주시는 크나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경야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에서는 과학기술 역량을 튼튼히 꾸리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둬야 한다고 명철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능력 있는 인재들로 강력한 연구 집단을 꾸리고 그에 의거해서 생산과 새 제품 개발 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심도 있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두가 과학기술이 주인이라는 이런 입장에 서서 일꾼들로부터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가치 있는 창의관 기술 혁신안들을 내놓음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새 제품 개발 사업을 적극 추동하고 있습니다. 현실적 요구에 맞게 국내산 원료와 자재에 의한 약품 생산을 결정적으로 누리고 있으며 인민들에게 잘해질 약품의 질을 높이고 안정성을 철저히 담보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틀어지고 검정사업에서 책임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생산 정상화의 도움을 높이 울리며 80일 전투의 앞장에서 힘차게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김덕훈 동지가 순천화력발전소와 남웅청년화학연합기업소, 청천강 평남관계물길 건설장을 현지에서 여행했습니다. 당제 8차 대회를 빛나게 맞이하기 위해서 순천화력발전소의 노동계급은 10월 전력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 드높이 연일 증산 성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덕훈 동지는 탑인 직장과 통합전력 생산 지령실 등을 돌아보면서 전력 생산을 늘리기 위한 방도적 문제들을 토의 대책했으며 일꾼들이 사회주의 경제관리 원칙과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의 요구에 맞게 경영활동을 짜고들 때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김덕훈 동지는 남웅청년화학연합기업소 가스발생로와 압축기 직장에서 설비들을 철저히 기술 규정과 표준 조작법의 요구대로 관리 운영하는 것과 함께 설비 보수 주기를 정확히 지켜서 비료를 원만히 생산 보장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청천강 평남관계물길 건설장에서 김덕훈 동지는 당의 농촌수리와 정책 관철에서 물길 건설의 중요성을 명심하고 물길굴들의 마감 공사를 다그치며 언제 수문 설치 공사를 빠른 시일에 결속할 수 있게 자재 보장을 선행시킬 때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들에서는 전력 화학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설비와 원료, 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를 실현해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대책을 세울 때 대해서 강조하고 물길 공사를 질적으로 완공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토의했습니다.
각지 피해복구 전투장들에서 들은 소식입니다. 피해복구에 떨쳐나선 최종의 수도당원 사단의 털격대원들과 인민군 군인들은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이 바라는 높이에서 대상공사를 결속하기 위해 80일 전투 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대한 강하천 정리 공사를 스스로 맡아서 3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기본적으로 결석한 여기 제1수도당원 사단 전투원들이 여기 피해 지역에 노동당 만세소리, 사회주의 만세소리 높이 울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마지막 총돌격전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군 대대에서는 우리 전투들 스스로가 이렇게 한 가지라도 인민에서 저리를 찾아가고 나무 심기, 기존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거 다리 건설, 또한 이거 산림집 주변에 이 럭지도 조성하고 잔디도 심고 해서 우리가 건설한 이 산림집들이 먼 훗날에 가서도 이 선석이 없게 이 후대들에게 우리 경리하는 원수님께서 파견해 주신 이 수도당원 사단 전투원들이 건설했다고 떳떳이 말할 수 있도록 이거 하기 위해서 스스로 지금 진행하는 사업들입니다. 우리가 건설하는 산림집 모두 세부가 우리 경리하는 수님의 인민사랑의 뜻이 그대로 담기도록 정말 구 어느 세부에 이르기까지 찾아가면서 다시 수정 보충하고 보고 또 봐서 손색이 없도록 현재 건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림집 건설과 함께 이 강하천 공사도 만년대계로 다시는 자연재해라는 말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부 이르기까지 질적으로 양쪽으로 성심성껏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단에서는 공사가 마감 단계에 이를수록 비상방역 사업에서의 순간의 방심과 해이가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방역 사업의 도수를 더욱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경리하는 원수님께서 모두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라고 하신 가업을 관찰하기 위해서 모든 보건일꾼들이 총동원해가지고 현장 의료봉사를 강화함으로써 현장에서 나타나는 환자들을 제때 대책하기 위한 사업, 위생선전과 소독사업, 체온제기를 하루 2차 이상 진행함으로써 있을 수 있는 공간들을 빈틈없이 찾아내서 대책하는 사업을 중심에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산림집 완공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지금 제2수도당원 사단의 전체 전투원들은 울타리 공사와 시설물 공사를 비롯한 외부 작업에서도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농촌 산림집 건설에서 이 울타리 공사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울타리 공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산림집의 면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대에서는 우선 울타리 블록후를 미끈하고 일매지게 찍는데 많은 품을 들였습니다. 그에 기초해서 울타리를 둔둔하고 면과 높이를 정확히 일치시켜서 산림집의 면모가 더 살아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 배수로 공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는 지대가 낮기 때문에 일단 비가 오면 도로에 물이 고이거나 도로가 물에 잠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비가 와도 도로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철저히 물매를 잡아주고 물이 쭉쭉 빠질 수 있게 도로 배수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리하는 최거리 용자 동지 현지 말씀을 높이 받들고 여기 금골 청년역사 건설에 참가한 인민군 군인들이 혁명적 당군의 기질과 창조본때를 남김없이 과시하며 맡은 공사 과제를 하루빨리 다거쳐 끝내기 위한 총돌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부대에서는 맡은 공사 과제 수행을 위하여 작전 조직과 지휘를 치밀하게 짜가둔 한편 자재 보장을 비롯한 현장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제때 풀어줘 매일 공사 과제를 200% 이상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사 속도가 높아질수록 공정비례에 따르는 보여주기 사업을 자주 조직하고 불을 통하여 모든 군인들이 설계와 시공의 요구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금동 피해복구 전투 현장으로는 온난한 노동객들의 땀방울이 스민 세멘트와 강제를 비롯한 수많은 자재들을 실은 화차들이 하루에도 수십 차량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맞게 우리 지휘관들은 궁궐 청년 역사 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조건에 맞게 자재 보장 사업을 선행시키면서 수송 과정에 자그마한 현상이 없도록 빈틈없는 조직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단은 원래 단천발전소 건설장에서부터 물길기 공사를 기본으로 하는 걸로 해서 사립지 건설 경험도 부족하고 생소한 공사 과제입니다. 그러나 강원도 정신의 창자의 영예를 빛내나갈 우리 돌격대원들의 드높은 열의는 부닥치는 애련한간을 과감히 뚫고 나가는 좋은 원동력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 기능공들의 역할을 높이고
인민군 군 건설자들을 비롯한 앞선 단위 공사 경험을 적극 받아들이는 것을 기본 추선으로 틀어지고 나가는 것과 함께 작업전에 기술자 기능공들이 그 협의를 실적에 맞게 조직하고 그들이 질 공정 여부를 엄격히 지켜나가도록 함으로 해서 반복 시공이 없어지고 자재가 전락돼서 현재 공사 과정이 마감 단계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승리를 향해서 도약해 나가는 우리 인민의 고유한 투쟁 기질이 남김없이 발휘되면서 충성의 80일 전투는 날이 갈수록 더 거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안북도 간석지 건설 종합기업소의 일꾼들과 간석지 건설자들이 월도 간석지 건설 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간석지 건설자들은 충성의 80일 전투 기간에 월도 간석지 1구역 1차 물막이 공사를 결석지을 높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중이 높은 요리를 불러일으킴과 함께 굴진을 선행시켜서 많은 막돌과 토량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며 굴착기와 윤전기재의 가동률을 최대한 높여서 제방전진 속도를 부쩍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운행길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제방의 전진 속도가 그만큼 빨라질 것이고 그러면 저국의 모습도 새롭게 변모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아무리 달려도 성취하지 않습니다. 한편 홍건도 간석지 1단계 내부망 공사도 마감 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홍건도 간석지 1단계 내부망 총 공사량의 80% 기술을 넘어섰습니다. 충성이 80일 전투 기간에 무조건 결속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 지휘부에서는 모든 돌격대원들이 땅이 얼기 전에 공사를 와닥닥 끝내기 위한 작전을 빈틈없이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불도저들이 망가동을 걸어가지고 매일 수십 정도씩 토지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 킬로미터의 용수로와 배수로, 물길, 구조물 공사를 질적으로 해서 다음의 농사를 안전하게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평안남도에서 자체의 설계와 시공, 건설 역량에 토대해서 자기 지방의 특색이 살아나도록 도의 면모를 일신시켜 나가고 있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그 설계를 해오면서 도 안의 중요 대상 설계를 보장하는 과정에 설계원들이 안목도 넓어지고 손편리성, 손미학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그 건축가 동맹과 연계 밑에 오일 건축 추천을 비롯한 여러 계기점들을 통해서 수준을 한 계단 더 높여줌으로써 이제는 도 안에 제기되는 어떤 대상 설계도 얼마든지 담당 수행할 수 있는 그 역량과 토대를 튼튼히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설계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해당 지역의 특색이 살아나면서도 지방의 우수한 문화를 반영하는 그런 현실적인 설계를 작성하는 사업에 벌을 받고 지금 80일 전투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80일 전투 기간 우리 도에서 수십 개의 대상들을 선색 없이 도 자체의 힘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모든 건축 대상들에서 설계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그것을 이용하는 인민들이 실제 덕을 볼 수 있게 건설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두세 개 내밀고 있습니다. 도 자체 건설 역량을 튼튼히 꾸리면서도 건설에 필요한 마감 건재도 도 자체의 힘으로 생산 보장하는 데 큰 힘을 넣어서 현재 올해 중으로 완성해야 될 총 건축 공사량의 80% 개선까지 이뤘습니다. 오늘의 80일 전투의 보폭을 힘차게 내딛는 데서 매 단위의 기능공들, 이 기능공들은 단위 발전을 적극 추동하는 귀중한 제부이고 미천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기능공 대열을 잘 꾸려서 노동 생산 능률과 제품의 질을 높여나가고 있는 평양 326 전선종합공장 소식입니다. 이 공장에는 900여 명에 달하는 기능공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공장의 지속적 발전을 확고히 담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80일 전투가 시작돼서 20일 남짓한 기간에 우리 공장 기능들이 내놓은 기술력 신앙은 무려 56건이 됩니다. 그것도 생산활동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고 가치 있는 기술력 신앙들입니다. 우리도 정말 놀랐습니다. 최만성 동무나 김강철 동무, 이명성 동무는 공장이 자랑하는 기능공들이고 정말 가치 있는 기술력 신앙들을 생산에 널리 더해봐야했습니다. 바로 이 접속고들은 우리 직장의 지만성 동무가 자체로 설비를 개설해서 다량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런 발전의 미천이 기능공 역량 강화에 있다는 거 이거 매번 느끼곤 합니다. 기능공들이 일정하게 나이가 있기 때문에
후비 기능공들을 양성하게 하는 사업을 적극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성 체계를 바로 세우고 이 기능공들을 하나하나 키워내기 위한 이 사업을 적극 벌이고 있습니다. 기능공들과의 사업, 이것은 공장 발전 전망과 관련되는 매우 사적인 문제입니다. 평양 316 전선종합공장의 경험은 기능공들과의 사업을 잘하는 것도 일터를 흥하게 하는 비결의 하나라는 것을 또렷이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평양 베어링 공장에서도 기능공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함으로써 충성의 80일 전투를 적극 거무주동하고 있습니다. 1961년 3월 25일 우리 수령님께서는 공장을 찾아오시어 노동자들이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는 것이 이 공장의 가장 중요한 가업이라고 강력하게 교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에서는 일꾼들이 이 기술자 기능공들과의 사업에 힘을 넣어서 베어링의 질을 높이기 위한데 모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베어링이라는 것은 첫 공정에서 0.1mm라도 차이가 나면 베어링의 질이 여지없이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기능공들이 자기 기대에 정통하고 자기의 기능을 최대로 높이고 기술 규정과 표준 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공작업반 반장동무를 비롯한 기능이 높은 사람들은 기능이 낮은 사람들을 두세 명씩 맡아서 그들이 기능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이런 경험 교환 운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 기능공들과의 사업에 힘을 넣은 결과 베어링의 질이 현저히 높아졌습니다. 지난 시기보다 오작률이 없어지면서 80일 전투에 들어서서만도 정전보다 생산 계획을 매일 120%씩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평양시에서 파고철 집중 수송을 진행해서 80일 전투에 떨쳐나선 강선의 노동계급을 고매해줬습니다. 이번 80일 전투 기간에 금속공업 부문을 힘있게 지원해서 피해복구 전선과 건설 부문에 필요한 철강제 생산에 이바지하자고 모두가 떨쳐나섰습니다. 우리 구역에서는 이미 연간 파고철 수습 계획을 다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80일 전투에 들어서면서 더 높은 파고철 수습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속공업이 영을 쓰며 일떠서야 전반적인 공업생산과 농업생산, 기본 건설이 추진되게 된다는 자각을 안고 구역 안의 수십여 개 단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애국의 마음을 안고 모아들인 그런 파고철을 신고 이렇게 강선으로 달려나왔습니다. 파고철 수송을 원때기 진행해서 절강제 생산에 떨쳐나선 이건 노동계의 수정결의를 도안껏 북돋아 주려고 합니다. 최근 보통강 약수터가 환원 복구되고 보통강 약수가 천연 기념물로 새로 등록됐습니다. 올해 인민 생활을 위해서 무엇인가 더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토론하는 과정에 이민의 일꾼들 속에서 보통강에 유명한 약수가 있었다는 거. 이 약수를 개발해서 인민들한테 공급하면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이 약수를 찾아서 인민들이 건강준제 이바지하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래 살고 있던 늙은이들이 도움을 받아서 위치를 찾아낸 다음에 전문기관이 도움을 받아서 용출량이 큰 원수토를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에 이 자리에 자동화되고 위생 환경이 보장된 그런 약수 판매 기지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동 결제기로 자기 필요한 양에 따라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지에서도 우리가 보장하고 또 주문 봉사, 이동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약수터가 160여 곳이나 되지만은 이 염천은 5곳밖에 되질 않습니다. 바로 이 보통약수의 그 5개 중에 하나입니다. 만성위염, 만성소대장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이 약수는 오랜 세월 수질이 변하지 않고 사람들이 건강과 장수에 필요한 여러 가지 광물질들이 많이 포함되어서 인민들이 널리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국가천연기념물로 등록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어디서나 재배하고 있는 감나무는 식용으로도 이용하고 약재로도 이용할 수 있는 대단히 유익한 나무입니다. 우리가 리서서는 이렇게 감나무의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감나무를 많이 심어서
정업원들이 흡항사업에 이용하려고 10년 전에 감나무를 심었는데 심고 보니 정말 감나무는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감으로는 정업원들이 식생활에 이용하기도 하고 또 잎으로는 감나무 잎차도 끓여서 마십니다. 감나무 잎차는 사물을 버리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고혈압병을 앓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마시면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은 식용으로도 이용하고 잎은 약재로도 이용하니 정말 꼭 먹고 알먹기입니다. 지금 한창 정업원들이 감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평양의 금강산으로 불리우는 령악산의 가을 풍경입니다. 여기가 령악산 입구입니다. 여기 조금 올라가면 삼령거리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3마리의 령이 하늘로 오르다가 자기 하늘도 있고 절경에 반해서 그만 덜러 굳어졌다는 그 전설처럼 우리 령악산의 가을 경치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평양 사람들은 봄이면 정방산에 꽃 구경을 가고 가을이면 우리 령악산에 와서 단풍 구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령악산에서 단풍이 드는 시기는 날씨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해마다 10월 중순경부터 11월 중순경, 그래서 이 사이입니다. 우리 령악산에는 60여 종의 식물들이 퍼져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한정밖에 없는 희귀한 식물들도 우리 령악산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특히 이 거구려 때 세워진 보부남 주변에 있는 천년 기념물들인 령악산 느티나무, 참중나무, 그리고 해아나무, 운행나무, 또 이 나무들은 수백 년이나 자란 나무들입니다. 이 나무들의 곱게 물든 단풍들이 가을바람에 흩날리면서 이렇게 낙엽으로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여기에 산새들의 지저김소리까지 한데 어울려서 이 명산의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대봉에 올라 전망을 굽어보는 것 또한 우리 령악산의 으뜸가는 경치의 하나인데 이렇게 20개나 넘는 봉우리들과 걸작이들의 단풍이 물들 때에는 수도 평양의 모습과 한데 어울려 절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피해 상황이 여전히 심각합니다. 7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가 5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첫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등록된 때로부터 180여일 만인 6월 27일 1,000만 명 개선에 이르렀던 세계적인 감염자 수가 그로부터 130여일 만인 7일 현재 5,014만 5,77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125만 5,51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무서운 전파력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유럽의 전염병 피해 상황을 보겠습니다. 7일 현재 유럽의 총 감염자 수는 1,183만 7,535명, 사망자 수는 29만 470명에 달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2차 파동의 영향을 가장 심하게 받고 있는 프랑스에서 7일 하루 감염자 수가 8만 6,852명으로서 전염병 발생 이래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7일 현재 전국적인 감염자 수는 174만 8,705명, 사망자 수는 4만 169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전날에 비해 2만 4,950여 명이 새로 감염돼서 총 감염자 수는 117만 1,441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악성 전염병의 급속한 전파에 대처해서 포르투갈 정부는 9일부터 15일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러무니아에서는 계속 전파되고 있는 대류행병을 억제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들을 취했으며 이에 따라 30일 동안 야간 통행을 금지시키고 공공장소들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음,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서 최근 열대성 폭풍에 의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과테말라에서는 열대성 폭풍으로 인한 흑사태가 나 5일 현재 5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살림집이 무너져 1,800여 명이 한지에 나앉았습니다. 피해자 수는 3만 3,28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한편 온드라스에서는 무더기 비가 내리고 센 바람이 불어 사망자가 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산사태와 큰 물이나 26개의 도로가 파손되고 2,770여 명이 피난했습니다. 수백 명의 주민이 살인집 지붕 위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 수는 36만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카나다의 케베크시에서 칼부림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24살 난 청년이 사람들에게 마구 칼부림을 해서 2명을 살해하고 5명에게 심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케베크시 경찰 당국은 이번 사건이 계획적인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